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 펀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윤석희 기자와 이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슈 펀치 시간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다는 미군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에 탑재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군 당국은 당장 무기화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선체 인양 논의가 점점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수습에 들어가는 비용이 5,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할 경우 드는 비용 1,200억 원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이슈 펀치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갈수록 소형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윌리엄 고튼이 미군 북부사령관은 미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을 배치했고 이 미사일의 탄두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핵 위협이 더 커졌다는 얘기인데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의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북한은 이미 3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개발 중입니다. 관건은 이 미사일에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할 기술을 갖췄는지 여부. 윌리엄 고튼이 미군 북부사령관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열린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진전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Yes, our assessment i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put a nuclear weapon on a KN-08 and shoot it at the homeland. 다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의 성능 실험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고튼이 사령관의 설명입니다. 앞서 세실 헤이니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도 지난달 19일 미국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미 핵 능력의 일부를 소형화한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제 장착하기 위해서는 탄두는 1톤 이내, 직경은 90cm 정도로 작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한 뒤 벌써 8년이 흘렀기 때문에 핵탄두 소형화에 상당히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도 개발을 마친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제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KN-08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2012년 4월 15일 열린 김일성 생일, 태양절 10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 중국산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 6기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름 2m, 길이 18m로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보다 커서 사거리가 짧게는 6,000km, 길게는 12,0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싣고 다니며 어디서든지 쏠 수 있어 사전에 첩보 위성이나 레이더 등으로 발사 징후를 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6기의 KN-08 미사일만 공개됐으며 북한이 모두 몇 기를 개발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KN-08을 시험 발사한 적이 없어 정확한 사거리도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다만 북한이 KN-08의 실전 배치를 위해 엔진 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수차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KN-08의 엔진 개량 시험 증거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It says open test stand doors. They mount it in there and they fire it. They fire it and the flame goes out that way. And so it has an effect on the vegetation there.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이 실전 배치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수용 전자설비를 생산하는 평양시내 공장을 시찰해 여러 해석들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장은 미사일 등 군사장비에 필요한 전자설비를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최첨단 무기 개발을 강조한 김정은 제1위원장. 국방공업 부분에서는 당의 병진 노선을 관철하여 우리식의 위력한 최첨단 무장 장비들을 적극 개발하고 더욱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군수공장을 직접 찾아 첨단 무기 개발을 독려했습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시찰한 평양 약전기계 공장은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미사일 조립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3월에 이어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공장을 방문한 김정은은 6.25 전쟁 당시 무기를 생산한 군자리 노동계급의 정신을 따라 배워 첨단 무기를 빨리 개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노동계급이 군자리 노동계급처럼 투쟁한다면 조선노동당 창건 이른돌전으로 최첨단 약전기계 제품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습니다. 김정은이 시찰한 공장이 미사일 부품 공장이란 점에서 김정은이 공장 노동자들에게 주문한 최첨단 제품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KN-08 개발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2012년 김일성 생일과 2013년 정전협정 기념 열병식 때 최대 사거리가 12,000km에 달하는 KN-08을 선보인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시험 발사는 없었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 최종 결정될 경우 인양 비용은 약 1,2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기술 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 밝힌 예상치인데요. 앞서 기술 검토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영국 해양군안 업체 TMC는 세월호 인양 비용이 900억에서 2,000억 사이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었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를 최종 수습하는 데 소요되는 정부 예산은 5,548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 최종 수습까지 드는 비용을 총 5,548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1,205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작년 4월 16일 사고 발생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지출된 비용은 1,854억 원. 이 가운데 실종자 수습 등을 위한 세월호 수색 구조 비용으로 1,116억 원이 쓰였습니다. 잠수부 인건비와 조명탄 비용 등 기타 항목이 48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류비와 수색 참여 어선 지원금에도 638억 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갈 비용은 3,69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선체 인양 비용으로 1,20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양 작업이 시뮬레이션과 달라지면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지 이 자체가 정확한 원가를 반영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선체 인양이라는 부분이 워낙 원가보다는 기상 상태, 기술적인 불확실성 등에 따라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지난주 발표된 대로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 비용으로 1,731억 원 정도 필요할 전망입니다. 해수부는 국비 5,339억 원과 지방비 209억 원을 세월호 비용으로 먼저 지출하고 청해진 해운과 유병원 일가 등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야당이 이례적으로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야 한다고 밝히자 박수가 터져나온 건데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변화를 촉구하자 야당에선 진정한 보수의 길을 보여줬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의 언급에 이어 여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면서 인양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처음 꺼낸 단어는 세월호였습니다. 인양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비용은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정치가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그 결과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발언에 지켜보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유 원내대표의 연설에는 기존 여당 인사들에게선 들을 수 없었던 단어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 당이 존재하겠습니다. 여당이 깎아내리기 바빴던 고 노무현 대통령을 치켜세웠고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소신을 피력하며 정부 정책에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국가 재정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개혁의 진통을 겪으면서 별 효과도 없는 단기 부양책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시화방조제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여성의 남편 47살 김하일 씨를 피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용서를 받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며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협상에서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노사정 대화는 한동안 교착 상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슈펀치였습니다.